자, 이어서 채권 시장으로 한 주를 정리해보고 다음 주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이번 주 채권 시황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왜 그런지 조금 더 원인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연준의 방향성도 이제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11월 초 미국 10년 금리가 거의 5%대에 근접했었다가 지금 어제자로 이제 4.5까지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렇게 금리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내려온 이유는 4분기, 이제 11월 초에 있었던 미국 재무부의 4분기 발행 계획상으로 좀 발행의 속도 조절이 나오게 되면서 좀 수급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4.5를 더 깨고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 지표의 둔화, 달리 말하자면 미 연준의 긴축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미국 10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좀 더 낮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런 긴축의 효과들이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보고 있는 것은 시장도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연준이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형성되는 것에 계속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QT라던가 필요시 우리가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등 계속해서 조금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매파적인 톤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5에서 빠르게 예를 들어서 4%대까지 단기간의 하락세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좀 공격적으로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아시아장에서도 미국채 숏배팅의 블록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남은 좀 하반호를 보게 된다면 금리 하락의 속도는 조금 더 늦춰지겠지만 조금 더 길게 저희가 올해 연말이나 또 내년 초까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연준의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내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인하를 하려면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이 좋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외의 국가들은 좀 그렇지가 않아서 좀 약간 근거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전망하시는 포인트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올해 내내 예를 들어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을 쭉 단행해 왔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바라보고 있는 좀 미국 외 선진국 시장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제 명목 지표가 아니라 실질 지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경기가 왜 안 좋은지 그 근저의 원인을 좀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재고 사이클이 안 돌아왔다, 이런 이유면 시간을 두면 알아서 경기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유로존의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사실 코로나19랑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독일이 이제는 저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기반의 비용 경쟁력을 아예 상실했습니다. 독일 내에 있었던 좀 주요 중공업 업체들은 지금 독일 밖으로 다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생산성 둔화 문제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것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연준 모델상으로는 유로존의 실질 중립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립금리라는 것은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나 긴축적인지를 좀 보여주는 척도인데 달리 말하자면 이 중립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ECB의 기준금리가 훨씬 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긴축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다르게 유로존에서는 긴축 효과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유로존의 기업의 가장 주된 자금 조달 수단은 이제 은행 대출인데 지금 이게 수요 위축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사실 3%대로 안정화가 되었고, ECB가 앞서 말씀드린 연준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의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려는 노력들은 보이고 있지만, 내년으로 갔을 때는 선행지표상 고용, 실업률의 상승도 불가피해 보여서 사실상 이제 ECB부터 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저희는 내년에 지금의 어떤 명목이 아니라 과연 정말 이 높아진 고금리를 경제들이 다 버텨낼 수 있는가가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 상황 자체를 버티는 순서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봤으니까 아시아, 일본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BOJ와 관련해서 지금 연초에 정책 정상화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저는 일본의 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조금 빠르지는 않고 대단히 천천히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엔화 약세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BOJ의 통화 정책 어떤 전환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연내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BOJ가 이렇게 엔화 약세를 그냥 용인해 준 덕분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일본 가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또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에 좀 임금 인상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앞서 유로존 파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명목 지표들은 개선이 충분히 보이지만 문제는 실질 기준으로, 저희가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질 기준으로 가계 지출 지수는 올해 내내 하락을 했고요. 3분기 GDP 결과도 이틀 전에 나왔는데 사실 시장 예상치를 좀 다 하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일본은 어떤 재정과 통화 정책의 합작의 지원이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기시다 내각이 계속해서 이번에 17조 엔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였는데, 사실 작년에 영국도 그렇고 올해 미국도 그렇고 저희가 만약에 증세 없는 재정 지출이 계속 된다는 우려가 있으면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BOJ도 금융 안정 리스크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되게 점진적으로 시장 금리의 정상화를 유도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뭔가 지금 현재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어떤 공격적인 정책들, 뭐 마이너스 기준금리라던가 YCC의 완전한 폐지 같은 것들이 내년에 빠르게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금리가 사실상 글로벌 금리의 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하면 사실 뭐 앞으로 어떤 저희가 보고 있는 내년에 주요국 금리들의 하향 안정화 전망은 뭐 크게 큰 리스크 없이 이제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천천히 리스크 없이 회복하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에서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앞으로의 이 금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다봤습니다. L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